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불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나 한 번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벽이라 함은 다포식으로 지은 법당이나 궁궐 건물에서 주두와 건너쪽 주두, 주심 소점차, 주심 대점차와 장여가 조립된 후 평방 위에 생기는 사람 모양의 빈 공간이다. 이것을 후에 흙으로 메워 벽을 만들어 흔히 불상을 그린다. 법당에서는 불벽으로, 궁궐 건물에서는 포벽으로 부르기도 한다.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불벽 모습들인데요. 이 건물은 저기 단양에 있는 구인사 대조사전 건물입니다. 이렇게 창방과 평방 위에 주두와 주두 사이, 소첨차와 대첨차 이 사이 평방 위에 이 공간이 불벽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다 불벽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다가 보통 부처님을 많이 그립니다. 요 구인사 대조사전은 아주 3층 건물로 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건물인데 또 단청 또한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뭐 또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다른 또 부처님을 이렇게 그려 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기가 소첨차와 대첨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벽이 만들어집니다. 부처님을 그려놨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그 부처님 제자들이 있는 나한들이 이렇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나한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런 꼭 부처님만 그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그 불벽을 보면 저도 아직 이해를 못했는데 보통 소첨차, 대첨차 위에 이렇게 장여가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가 더 있은 다음에 이렇게 위에 장여가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어떤 건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처음 보는 건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다포 건물에서 이렇게 이제 요 불벽이 생기는데요. 이 불벽을 나름대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얼추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서 이렇게 이제 주두 위에 뭐 소첨 이게 두공 소첨 두공 대첨 그 다음에 주심 장애가 올라가고 그 앞뒤로 소첨 대첨이 이렇게 올라가서 구성이 됐는데요. 바로 이 빈 공간이 바로 이제 불벽이 되는 거고요. 요 대첨차 간의 요 간격이 이제 더 넓고 좁으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이상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다 존재를 하고요. 또 뭐 다른 또 건물이지만 또 이렇게 여기는 대첨자 간격이 이제 상당히 좀 멀리 되어 있는데 상당히 모양이 이렇게 이런 모양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요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막고 나서 미장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대고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외부에서 본 모습인데 뭐 중기 때 수직으로 세우는데 이렇게 이것도 중기대로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제 요 대첨차와 소첨차를 나무를 붙여서 이렇게 경사지게
고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모습과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아주 상당히 이제 가까이 찍은 이제 그런 그림인데, 결국 여기다 흙을 채우고 양쪽에서 발라서 미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미장을 해서 했는데, 뭐 요 불벽에 모두 이렇게 여기는 빈 공간으로 놔뒀습니다. 부처님을 모두 그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런 공간으로 그냥 남겨놓은 건물도 있고요. 이 건물 또한 마찬가지네요. 그냥 이렇게 그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소첨차와 대첨차를 이게 따로따로 따로따로 앞전에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이 아예 나무를 통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것을 벽을 막고 흙을 바른 다음에 그렇게 막는 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시공할 때 아예 그냥 이렇게 막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방법은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이제 저기 궁궐 건물에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아예 똑같은 포부제와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첨차 두께나 똑같이 맞춘 것이죠. 똑같이 맞춰서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가 소첨차, 위에 대첨차 있죠. 하나 안 보이는데 대첨차가 이렇게 여기 있네요. 소첨차, 대첨차. 이 평방 위에서부터 1제공 상단까지 높이를 전체를 나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그런 모습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를 통으로 써서 이렇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했고요. 이런 방식을 쓰는 데도 많고요. 아까 앞전에 봤던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치목할 때 이런 과정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소점체가 끊어져 가지고 주두에 앉고 끊어지고 하는 것을 이 빈 공간을 전체 나무를 써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소루자리를 따내고요. 여기 소루자리 따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요 귀환대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 바들장 전면 그 전면에 있는 전면에 고정되는 그런 요 포부제고요. 여기는 이제 귀환대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리는 바로 요 주두 자리입니다. 주두가 않기 때문에 주두 자리를 남겨놓고 따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소루가 앉아야 되고, 또 여기는 1제공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파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치목을 마친 그런 것인데, 글쎄요, 뭐 요 싱과 싱 사이에 뭐 주먹장을 만들진 않았는데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은 들면서 이걸 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거 스케치업으로 그려본 건데요. 이렇게 평방, 여기가 이제 뺄목이니까 이 건물의 전면으로 본다면 왼쪽 칸에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이 뺄목이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바깥쪽이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여기 소첨자 따로 대첨자 따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이것은 주두를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요 아주 큰 부재를 이 모양대로 그대로 깎아 가지고 이렇게 주두에 얹히는 겁니다. 주두 위에. 그러면 이 공간이 다 나무로 메꿔지고,
나중에 따로 별도로 이렇게 뭐 벽을 바를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요 주두의 요 밑바닥 끝선에서 오픈 들어가서 수직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즉 요 지금 연두색 모양으로 따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요 주두가 있는 윗부분에는 다 이제 일제공이 여기는 일제공이고 또 여기도 뭐 그냥 일제공인데 이건 측면에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얹어지겠죠. 일제공이 들어오고요. 이제 이 그림은 이 위에 또 이제 이 제공이 이제 얹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무 높이 8치 나무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즉 여기는 뭐 같은 깊이로 일정 깊이로 파낸다든지 아니면은 요 선 위주로만 해서 이 가상만 살짝 파내서 눈에 띄게끔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앉히게 되는 겁니다. 이제공이 일제공 위에 올라서면은 이제 이런 모양의 불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요 3제공, 3제공이 이제 얹어지게 되면 이제 완벽한 이제 요 불벽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사진을 좀 자료를 줬는데 그 자료를 보는 와중에 이렇게 첨차 밑에하고 뒤에 부분을 이렇게 속을 파낸 이런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자리에서 소개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 방법은 조금 더 천천히 그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요 저쪽에 요 가장 귀 쪽에 제공인데요. 이쪽에 이제 한 대짜리가 아니 저기 귀 한 대짜리가 파져 있고 여기도 지금 안 보이지만은 여기 있고요. 요 내부에 첨차가 그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속에 이렇게 파냈습니다. 이것은 주두를 놓고 그 위에 요 제공을 이쪽은 제공이죠. 제공을 얹어 놓고 이게 주두를 놓고 그 다음에 요 판을 두께가 한 1치 정도는 돼 보이는데 이 1치 두께의 판을 끼운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제공을 놓는 그래서 이 판과 이 제공이 일정 깊이로 서로 맞물리게 해가지고 하는 방식 같습니다. 저도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저기 우리나라에 뭐 큰 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숭례문이니 흥인문이니 이런 어떤 그런 문 구조에서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주두 위에 요 제공을 얹은 다음에 물론 이 반대쪽에도 주두 위에 이제 주두를 놓고 그 다음에 요것을 먼저 이 뭐 착고라고 해야 될지 정확히 제가 용어는 모르겠는데 벽부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요 한치 두께의 송판을 놓은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얹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다시 이제공을 얹으면서 다시 이 사이에 송판을 또 올렸는데 이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에서 본 모습인데요. 이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벽 두께가 한치 두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장여 위로는 계속 이 포부재가 겹치기 때문에 이제 두께는 다시 요 포부재 두께로 되는 거고요. 요 이거하고 두 번째 그 부분만 이렇게 한치 두께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선 이제 요 옆에 요 주두와 주두 사이 이쪽에 여기 따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다 따로따로 조립을 한 것이고요. 뭐 내나 보시기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색깔을 칠하고 하게 되면 마치 이제 미장을 하고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효과, 즉 첨차와 요 판벽 두께의 어떤 차이를 둬서 첨차를 분명히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이고, 아무튼 뭐 좋은 방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아시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모습과 똑같은 사진이고요. 여기서는 단지 첨차를 이런 식으로 모양을 아주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한 5분 정도 파낸 것 같습니다. 이 소개를 외부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좀 입체감이 있게끔 이렇게 하려면 여기도 파내야 되지, 이 안에 요 착고가 끼이는 이 자리도 다 파내야지, 그리고 이 주두 쪽에 만나는 쪽도 해야 되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스케치업으로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요. 평방 위에 주두를 놓고 그 다음에 요 판을 먼저 주두에 낍니다. 주두에 낀 상태에서 이제 1 제공을 이렇게 얹었는데 요 그 송판과 그 첨차, 이쪽은 첨차고 이쪽은 제공인데요. 요 두께를 저는 뭐 보통 한치 정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서 그냥 그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첨차도 이렇게 파야 되고요, 주두도 이렇게 파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이제공에 이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둘셋 저 좀 착각을 했는데 여기가 중심이 선이고 이쪽이 안 그려져야 되는데 이쪽이 더 그려졌네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다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이 제공의 첨차에 꽂히는 이런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 위에 1제공 위에 2제공을 얹은 모습이고, 이 모습이 아까 이제 그 앞에 사진에서 봤던 그런 것을 좀 이제 이렇게 보기 쉽게 이렇게 그려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하시고 그런 것만 좀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여기 써놨는데요. 한옥의 치목 및 조립에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의 공유를 원하시는 분은 요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썼고요.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